영화의 시작은 하키장에서 라일리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요. 중학교에 가기 직전의 나이였던 것 같은데 하키 선수로도 꽤 실력이 있는 그런 친구여서 부모님이 응원하는 하키장에서의 라일리가 친구들과 같이 이제 응원하면서 신나게 게임을 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을 하죠. 그거를 마치 이제 중계하듯이 조이가 중계를 해주고 있죠. 이 하키장에서 라일리가 친구들과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시합을 하고 있고요. 친구들과 우정이 굉장히 단단한 상태예요. 단단한 상태고, 그리고 그 안에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해요. 조이가 즐거움이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마치 1편의 감정들을 소개해 주듯이, 혹은 라일리의 시합을 중계하듯이 거기에서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경력 13년 차인 이유는 라일리가 13살이기 때문이겠죠. 13살이고 잠시 퇴장당했다 돌아온. 라일리가 잠깐 그 시합에서 이렇게 발끈할 때도 있겠지. 분노가 있을 때도 있겠지. 시작하자마자 분노의 역할이 살짝 드러나요. 분노는 승부욕을 자극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 분노와 질투, 이 뒤에서 등장하는 감정인 질투나 이런 것이 조합되면서 승부욕이 될 것 같은데, 버럭의 어떤 분노는 이런 순간에 내 안의 목표에 집중하고 주변의 시야를 가두는, 물론 그게 단점일 때도 있지만 장점일 때도 있죠. 눈앞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상대한테 집중하고, 그리고 몸에 경직돼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게 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고방식을 가로막고 말 그대로 몸을 경직시키니까 더더욱 그 경직된 사고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합에서 뭐 일종의 다 부셔버리겠어, 내가 짱이야 라고 하면서 그 퍽을 날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돼주죠.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응원 속에서 라일리에게는 또 새로운 색깔의 기억이 들어옵니다. 원의 결말에서 슬픔과 기쁨이 섞인 기억 구슬이 생겨나면서 원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2에서의 기억 구슬들은 다양한 색깔들로 돼 있어요. 방금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죠. 즐거우면서도 분노가 섞여 있어. 그 승부를 위해서 그 분노했다. 널 이겨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섞여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는 라일리의 기억 저장소입니다. 분노의 특성상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걸 제어하기가 힘들죠. 다른 감정들이 분노를 제어하는 것은 좀 어렵지. 근데 이제 성숙한 사람은 그게 되겠지만, 그래서 어른들은 분노가 있어도 그거를 제어하지만, 분노의 속성은 약간 그 불 같죠. 그 여기서도 이제 버럭이가 불이 확 나는 것처럼 불 같지. 주변의 것을 태워버려. 그리고 등장하는 또 소심이 공포죠. 공포는 뭘 하고 있죠? 점검을 하고 있어. 직접적인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친구죠.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게 만들고, 라일리의 이제 조심성을 책임지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여기서 이제 딱 끼거든요. 근데 마우스피스를 끼게 만드는 거는 저 소심이의 역할이죠. 근데 야 잠깐만, 야 그 마우스피스 우리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위생적인 거나 사회적인 체면, 이런 거를 또 챙기게 만드는 거는 까칠이죠. 까칠이는 까칠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심이와 까칠이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위험으로부터 회피시키는, 사회적으로 고립을 막고 위험으로부터 회피시키는 방법이지. 분노는 어때? 버럭이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계를 유지하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겨야 될 때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책임지고 있죠. 기쁨과 슬픔은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 아니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지금 나머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렇게 이 하키 시합 속에서 라일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잠깐 나가 있는 거, 그 뭐라 그래? 아무튼 그걸 당하고,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슬픔이지. 아, 슬프다 이러면서. 그래서 페널티를 받고 이 5명의 감정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라일리는 뭐 공부가 꼭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절하고 길고양이도 돌보고, 그렇게 13살이 된 그런 라일리의 모습들 과거로부터 쭉 돌아오고 있죠. 교정기도 꼈고. 우리가 잘하는 거는 기질과 그 성격섬, 이 2가지가 맞물려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타고난 것과 경험한 것, 그것이 우리를 형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경험이 쌓이고 기억들이 쫙 가가지고 섬들을 이루잖아요. 기억들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각각의 성격을 이루고 일종의 페르소나지. 가족들과의 있을 때의 성격에 나타나는 모습 그런 것들이 페르소나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조합되고 그 중에 연결되어 있는 기억들 중에서도 핵심 기억들은 그 사람들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핵심 기억은 경험인 거고 경험을 통해 핵심 기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의 강한 그 자아를 잘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큰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여행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면 여행 좋아요. 여행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행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어떤 자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필요한 여행은 진짜 그 사회를 경험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 체험을 하는 거랑 그 직업을 진짜 가져보는 게 다른 것처럼 그 직업을 가져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면 그게 자아 형성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직업 체험을 그냥 하면 그거는 어떤 꿈을 꾸게 될 수는 있겠. 근데 여기에서 이 옆에 엉뚱섬이거든요. 엄청 큰데 이 옆에 가족섬은 이게 조그맣게. 이제 한창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는 거지. 이제 가족들이랑은 별로 시간 안 보내고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보는데 거대하게 서커스 단처럼 있잖아. 그 옆에 조그맣게 있어. 저거 보고 엄빠한테 살짝 미안했다고요? 그 시기를 지나야 돼. 그 시기가 없어서는 안 돼요. 옆에 큰 게 우정섬. 그치 한창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을 나이죠. 지금 13살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제 중학교를 가는 그 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은 성격의 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아래 깊은 곳에서 신념도 만들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가운데 아이가 처음에 발표를 하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동전을 발표하다가 쏟아요. 근데 이제 걔가 약간 다른 애들이 이렇게 비웃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이제 라일리가 그 친구의 동전을 주워주거든요. 이게 과거의 기억이지. 그렇게 주워주고 그거를 함께 주워주던 그 아이랑 셋이서 우정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셋이서 하키팀이 되고 우정이 한편으로는 신념이 되는 거죠. 우정도 신념을 이루지. 왜냐면 나는 좋은 친구야 라는 신념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인사이드 아웃 2에서 그런 신념들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신념이 그 단점이 있어요. 다 장점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의 나의 그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정서적인 부분들을 외면하고 억압해버려. 성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성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이성을 보면 흥분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그거를 나쁜 것. 그래서 나는 굉장히 단정하고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해 놓으면 그런 자기가 흥분하고 이런 거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안 그러려고 하고 그래서 더 좋은 말만 하고 그게 나중에 이상한 데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존재하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데에서 강박이 있는 경우들도 그렇고 스스로 당연한 거를 죄책감을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기본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런 욕망을 잘 해소하겠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유독 짜증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제 사춘기를 앞두면서 자아가 형성됐는데 그 자아가 여기서 이제 조이가 기쁨이가 이렇게 퉁 튕기니까 거기서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라일리가 옳은 선택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저것이 어릴 때는 단순하게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행동을 하고 당연하지. 근데 마음에 나쁜 마음들이 생겨나요. 사람은 나쁜 마음이 생기지. 그리고 악한도 있고 그리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동물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에 그런 전제랑 맥락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를 그냥 안 보려고 그래. 없는 셈 치고 아니면 자기를 혐오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냥 그런 거지. 좋은 면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게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다 마주하는 게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심리학이라는 이론이 없었어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통찰이 있었던 사람들은 많잖아요. 물론 심리학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심리학이 정말 훌륭한 학문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해가고 정말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지만 물론 그 안에서 더 깊이 있게 심리학으로 뭐 석사 박사를 따고 그 이론에 일조를 하는 입장은 달라요. 일반인이 심리학을 공부할 때 얘기야.
일반인이 자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했을 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경험과 자기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안 좋은 것도 들여다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도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일리는 또 하키도 되게 잘하거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시합도 이기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기억 속에 쌓여가. 친구들과의 우승의 기억이지. 여기서 이제 우승을 했군요. 아까 그 삼총사가 우승했어. 그러면서 이제 우승 축하한다 하면서 고등학교 감독님이 와가지고 야 니네들 그냥 아주 잘하는구나, 아주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에 너네 셋 플레이가 아주 훌륭하니까 우리가 3일간 하키 캠프 여니까 거기 와가지고 너네도 와라. 그래서 이 감독 눈에만 잘 들면 그 팀에 들어가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셋 다 아주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라일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는 그 자기가 이제 잘 못했던, 퇴장당할 뻔했던 거기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우승은 했는데 거기에서 그 고등학교 스카웃 하는 팀이 지금 이제 산왕 감독이 와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 자네 우리 산왕에서 하는 농구 캠프가 있는데 와서 보겠나?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한테 하니까 이제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잘했어야 되는데 졌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라일리의 감정이 조금 더 입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캠프를 망칠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제 따스하게 이제 말을 해줘. 걱정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원숭이 장난을 여전히 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라일리는 잠에 들어요. 그러면서 라일리가 이제 자신한테 이제 엄격하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감정들이 또 나누고 있고요. 아, 라일리가 좀 자신한테 엄격하지만 라일리를 보호하는 최첨단 라일리 보호 시스템이 우리에겐 있다. 그게 뭐냐? 나쁜 기억은 다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용수철이 달린 것에 나쁜 기억을 탁 넣어가지고 퇴장당한 기억을 마음을 무겁게 하니까 덜어주자. 급행으로 보내버리자. 기억을 없었던 셈 치는 거지. 외면해버리는 거지. 기억은 감정하고 결부돼 있죠? 그러면 그때 느꼈던 감정을 없었던 셈 쳐버리는. 예전에는 인사이드 1에서의 라일리의 단순한 감정은 감정을 몰랐다면 이거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기쁜 생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외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마주하고 그리고 더 이상 떠올리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인데 그냥 그 기억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회피해버리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기쁨이가 그 말을 해. 어디로 가는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나중에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감정들이 야 정말 라일리를 위하는구나, 야 대단하네 이러면서 딴 데로 날려버렸어. 그렇게 막 끔찍한 기억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저기에서 다 같이 거기다 얹어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장기 기억 장소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저런 감정과 기억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억압되고 그 회피한 것 때문에 저게 이제 심해지면은 다른 감정들에게도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신념 저장소라는 곳을 기쁨이가 이제 슬픔이한테 한번 가보자라고 합니다. 기쁨이 가는 곳에 슬픔이 가야지. 시적인 표현이네요. 둘이 이제 손을 잡고 저장된 신념 저장소로 내려갑니다. 저게 이제 한 줄기로 탁 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유능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안이가 등장을 안 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보면 다 온통 파란색이에요. 여기 다 파란색이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그리고 뭐 나는 친절해.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이가 또 새로운 기억을 얹어놔요. 친구들과 함께 우승했던 기억들. 그래서 그런 신념들이 모여서 자아가 형성되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나는 유능해, 그리고 나는 좋은 자식이야, 나는 친구들과 나는 이길 수 있고 나는 친구들과 좋은 사이야 이러면서 쭉 모여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제 나무, 자아라는 나무가 이제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개념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긋나는 그런 기억들은 다 회피하고 그런 대로 다 억압해버려. 이성을 밝히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야. 건전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이성을 만났을 때 그런 설레는 거나 그런 육체적인 반응이 오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원래 그런 욕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감정들이 쭉 잠이 드는데요.
이날 이후로 이제 라일리에게 큰 변화가 생기죠. 이때 이제 비상벨이 막 울리면서 도대체 감정들이 이제 혼란을 겪습니다. 저 비상 버튼조차도 밖으로 그냥 내보내버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감정이. 지금 거기에서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사하는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감정들이 막 혼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이지. 직관적으로 감정이 더 확장되고 다양한 감정 속에서 혼란을 겪는 그 상황. 즐겁게만 했던 아기 때 슬픔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되고, 부모가 너는 착한 아이라고 했던 단순한 자아에서 정말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그 내 기질, 내 환경, 그리고 내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는 내 인생의 시뮬레이션, 예측, 그 안에서 생겨나는 불안, 이런 것들이 쫙 모여서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혼란을 겪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 더 확장되는, 더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부분을 상징하고, 그렇게 이제 본부가 확장이 됩니다. 다른 애들이 이제 오기로 돼 있고요. 그렇게 긴 밤을 지낸 라일리, 잠에서 깨는데, 여기서 라일리가 이제 확실히 사춘기인 게 드러나죠. 저기서 제어판이 고장나 있다고 하거든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 확 내고, 또 갑자기 또 엄마가 또 슬퍼 보이니까 자기가 나는 최악이야 하고 막 울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뭐 또 아우 냄새가 너무 구려서 막 아무 데도 못 나가 이러면서, 그때 이제 엄마의 머릿속에서도 이제 감정들이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날이 왔군. 애가 이제 성징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변화를 겪는 것뿐이야. 지난주에 공원에서 봤던 나비, 그 애벌레처럼 그런 변화가 네 몸에서도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거란다 하고, 이제 엄마의 그런 조언 속에서 지금 라일리가 너무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폭발하니까 이 감정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이게 자기 감정,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면, 이제 엄마한테 짜증을 이제 확 내면서 이제 제발 내버려 두라고요. 그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하키 캠프를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니까 또 신나.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때요? 서운해. 서운하지. 그게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원래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 이제 우정섬이 굉장히 크고 가족섬이 작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제어판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라일리는 그 가는 하키 캠프의 하키팀 주장을 굉장히 좋아요. 팬이야. 발렌티나 오티즈라는 하키팀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해가지고 파이어워크라는 곳에 선발돼서 우리 그냥 앞으로 영원히 쭉 가자. 네, 여기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야 우리 화이어크 가자, 같이 화이어크라는 대로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친구들 지금 표정이 살짝 이상해. 까칠이가 야 이건 내 눈은 못 속여 해서, 이게 까칠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지, 장점이지. 그래서 얘네들 지금 선명하게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 감으로 알았어. 지금 이제 결과를 말하면 친구들은 다른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라일리 입장에서는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 둘은 학교가 다른 거야.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일리는 이제 라일리 시무룩해지는 거지. 우리는 영원한 친구지 이러지만 라일리의 감정들은 뭐 슬픔은 날뛰고, 그래서 뭐 우린 여전히 친구들이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라일리는 슬프죠. 근데 이제 눈물이 터지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감정들이 이제 슬픔을 말리고요. 그땐 라일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캠프에 도착을 합니다. 뭐 언제든 전화해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부모의 도움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결국 슬픔이가 감정을 만지면서 라일리는 이제 눈물이 터져요. 그래서 슬픔이가 만져서 라일리가 이제 눈물이 터지니까 기쁨이가 그래 울기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슬픔이에게 주도권을 주거든요. 라일리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는 사람, 그리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그 하키 캠프의 주장. 여기서 라일리는 또 이분의 또 팬이잖아요. 당신은 막 굉장히 대단한, 그리고 손도 잡고 그렇게 이제 팬심을 발휘하죠. 근데 그때 이 안에서 지금 라일리가 지금 이 선배를 만나면서 라일리에게 확실하게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 제어판이 주황색이 되거든요. 주황색은 불안이의 상징이에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불안이가 등장을 하고요. 라일리는 이 전날 밤 여기에 감정이 확장되고 감정의 혼란을 겪었던 그 감정, 그 상태의 감정을 하나로 표현해라 그러면 불안이죠. 그 상태의 감정은.
내일 캠프 가는 게 불안하고 자기가 그 화이어라는 그 팀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불안하고 자기가 실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퇴장당할까 불안하고 이제는 미래의 부정적인 생각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이 더 발달하는 거지. 내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원래 애들은 그 능력이 약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그 연결고리가 약해. 근데 그 연결고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게 어른의 모습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미래에 나한테 이런 피해가 오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참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실은 불안이야. 그래서 불안은 어른의 감정이긴 한 거죠. 여기서는 불안을 결국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여기에서는 불안이 굉장히 조급해. 나타나자마자 불안은 조급하죠. 여유가 없어.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이야. 여유가 없어. 불안해. 그리고 불안하니까 다른 감정들을 다 억압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불안과 감정의 회피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쁨이가 너 진짜 열정적이구나. 근데 좀 가만히 있어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불안이는 자기가 라일리의 새 감정 중에 하나고 여기 와서 너무 신나고 짐도 엄청 많아. 불안이는 짐이 많아. 계획이 많으니까 짐이 많겠지. 짐이 5개를 들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불업이. 남들을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불안이 그리고 질투. 시기 질투의 감정. 질투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근데 불안과 시기가 없으면 성장의 원동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더 잘하고 싶겠고 나도 다른 사람만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지. 이게 또 사회적 관계가 생기면서 그런 생각이 없이 관계를 맺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새로운 감정이죠. 그러면 불안이라는 건 원래 13살에 생기는 감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훨씬 더 어린 나이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마주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불어비가 그 선배 머리카락을 막 만지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까칠이가 야야 무슨 짓이야? 까칠이는 사회적으로 선을 지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라일리가 저도 팀에 들어가면 빨갛게 염색할까봐요 하면서 막 엄청 오바해. 그때 이렇게 엄청 오버하니까 그때 등장하는 게 그때 이제 당황이가 버튼을 탁 누르면서 라일리의 몰이 빨개져요. 이름이 뭐야? 덩치큰 쟤는 당황이야. 눈도 못 마주치고 대화도 서툴지만 다정한. 그래서 본부에 온 걸 환영한다. 그 당황이란 마음은 자기 개선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학습시키는 면도 있고. 그래서 뭔가 바르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좀 예민해지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진다는 면이 있지만 저거는 그래서 당황이가 상당히 뭐랄까 착하고 그 일을 바르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잖아요. 이게 당황의 힘이지. 당황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구들과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안 가고 거기서 근데 또 새로운 감정이 하나가 더 등장해. 거기서 같이 갈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라일리가 뭐 그러든가요? 약간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거든. 근데 그때 따분이구나. 지루하다는 뜻인데 이게 약간 그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좀 따분이 캐릭터는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는데 지루할 때 그러니까 지루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따분이는 따분하기 때문에 따분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불안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감정인데 쟤는 그냥 따분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인 입장에서는 근데 지루할 때 어떻게 해? 지루하지 않으려고 뭔가 노력을 하잖아요. 약간 따분이는 그냥 지루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 같아서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어쨌건 굉장히 시크한 친구고요. 그리고 쟤는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저걸 이제 앱으로 그 무선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쁨이가 모든 감정은 라일리에게 다 필요해. 얘네들 왔어도 우리는 뭐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슬픔을 말썽장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서는 라일리가 이제 좀 쿨한 모습으로 연출을 하죠. 지금 라일리에게는 어쩐 사회적 선택이야. 친구들을 가느냐 아니면 사회적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일과 연애 사이에서 밸런스 아니면 뭐 가족과 일 그 안에서 밸런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라일리 인생에서 그런 고민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여기서 라일리는 불안이의 주장으로 여기서 새 친구 못 사귀면 고등학교 때 외톨이야. 외톨이니까 가서 일단 새 친구를 만나야 돼.
당장의 기쁨은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좋죠. 기쁨의 입장에서는 친구들 가서 놀고 싶을 거야. 그리고 친구들을 버리면 슬픔의 입장에서 울 거야. 기본 감정들. 근데 불안이는 사회적 감정이잖아. 어른의 감정이잖아. 그러면 불안이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돼. 그리고 질투도 지금 이 선배를 보면서 저 사람의 삶, 저 사람의 모습이 또 하나의 그 목적지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해서 이와 기쁨이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충돌을 합니다. 불안이가 저 주장을 쫓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가 왜 그랬어? 근데 불안이는 지금 당장의 기쁨보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걸 선택해. 근데 이거는 필요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불안이 없어지면 안 돼. 불안은 존재해야 돼. 불안의 메시지에 저항하는 것도 기쁨의 역할이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기쁨이는 친구들을 챙겨야지, 불안이는 이 3일 동안 우리 운명이 달렸어. 근데 이제 기쁨이는 아예 뭐 그렇게 과장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슬픔이는 슬프게 각자 역할이 있잖아. 소심이는 보이는 위험에서 라일리를 지킨다면 소심이는 보이는 위험에서 지키는 거지. 근데 불안이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안 보이는 무서운 것들을 대비해. 원래 불안이 그런 거거든. 존재하지 않는 것, 무엇,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 것, 안 보이는 것,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공포가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불안이. 우리가 이제 불안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가 난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게, 이 불안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나쁜 것, 없애야 되는 것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불안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그것을 자아와 연결시키면서 불안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이미지화시켜서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겪었을 부분, 혹은 앞으로 이제 해내가야 될 부분들을 보여준 거지.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들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갔을 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일. 그러면서 소심이가 그래. 그럼 맞아. 불안으로만 가득 차면 마음이 힘들죠. 근데 여기서도 불안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기본 감정들을 억압해버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에 넣으려고 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과하게 계획적이고 과하게 통제적인 사람들이 보통 불안이에게 잠식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등장을 하시는데요. 아, 추억 할머니구나. 많은 사람이 내면에 불안이가 가장 클까? 불안이가 가장 큰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라커룸에서 팀원들하고 인사하고 팀원들 머리다 다 머리 빨간색으로 했네요. 근데 라일리가 미시간 출신이 아니죠. 이제 선배가 오해했는데 그냥 미시간으로 그냥 돼버렸어. 거기서 아니라고 말을 못했어.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팀에서 또 우리랑 같이 앉을래? 근데 지금 자기 친구들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좀 챙겨야 돼서요. 거기 기쁨이가 주도했어요. 여기서는. 만약 불안이가 주도했다면 선배들을 따라갔겠지. 근데 기쁨이는 일단 당장 친구들과의 우정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친구들, 선배의 제안을 거절하고 친구들을 따라가니까 불안이가 이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면 어떡하지? 또 불안해.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라일리 마음 안에 다양한 메시지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친구들하고 갈게요 라고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선배의 제안을 거절했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지만 실은 그 내 마음 안에서 있는 메시지들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친구들의 자리를 맡아주고 친구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코치님이 들어오는데 코치님이 들어오면서 다들 쉬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쉬어하겠지. 그러면 이게 약간 열중 쉬어 이러면은 열중 쉬어를 하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들어오면서 이제 쉬어하니까 지금 초딩들은 친구들끼리 만났다고 막 신나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이제 코치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네 편하게 있으라는 거. 쉬어라는 말은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야. 그제서 이제 한번 혼나고, 그리고 핸드폰도 싹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쁨이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불안이가 그 주도권을 계속 노리고 있어. 기쁨아, 그 50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통제하려는, 기쁨을 통제하고 싶은 불안이의 모습이죠. 이 시기에 제대로 감정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불안이에게 지배돼서 살기도 해. 불안이의 행동을 보면 되게 불안해. 그리고 원래 불안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 초딩들이 계속 떠들고 막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코치님이 너네 재밌어? 놀러 왔어? 너네 안 되겠구나. 순발력 훈련 한번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야 니네 때문에 임마 그러면서 한번 또 쿠사리를 먹죠. 그러니까 기쁨이가
살짝 시무룩해져. 내가 잘못했나? 여기서 이제 이 에누인가 얘 뭐야 따분이가 잘했네. 그렇게 이제 순발력 훈련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하다가 잠깐 쉬는 자리에서 뒷담화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항상 기쁨과 슬픔, 이런 기본 감정이 가장 우세했던 라일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마주치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게 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입이고, 네, 걔네들 정신 안 차리면 절대 못 뽑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1인칭 사고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거를 그냥 저건 나쁘게 봐. 근데 지금 라일리는 그게 안 되는 입장이죠. 더더욱 불안이 높아지죠. 근데 여기서 주장이 확실히 주장답게 행동해요. 그래서 그러는 너는 신입생 때 정신 차렸고, 그러면서 이제 주장은 야 신입생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저 정도는 아니었어 라고 하지만 어쨌건 자기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라일리가 듣고, 여기서 당황이가 컨트롤 이 패드를 싹 장악해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부끄러움이 이제 가득해지는 거죠. 저렇게 당황하게 되면 규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 당황이도 인간에게 규칙을 지키고 그 안에서 적응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감정이죠. 이렇게 라일리는 이제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요. 이제 다른 감정들이 야 기쁨아 이제 어떡하지? 불안이란 이런 상황을 생각했지. 대비 마음속 깊이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봤으니까 불안이가 야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생각했어지. 불안의 아이디어가 야 내가 해줄게. 그래서 벨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다 될 거야. 그래서 눈물을 딱 멈추고, 이제 그 주장 이름이 벨이거든요. 저 빨간 머리 벨. 그래서 불안이가 조작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선배를 너무 존경하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훌륭한 주장이고 정말 멋있고 이러면서 막 아부를 하니까 주장이 야 됐고 아예 그러지 말고 감독님이 오늘 엄하게 했어도 그거 괜찮아. 뭐 우리 그래도 잘 해보자. 이러면서 그 주장이 이렇게 또 다독입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뭐 저기서 코치가 한번 혼냈다고 진짜 세상 무너지는 일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라일리는 저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런 한마디를 들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야 나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아줄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불안이의 지시하에 가가지고 주장한테 막 아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안이가 기쁨보다 더 인정을 받습니다. 감정들 사이에서. 기쁨 생각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든 거야. 불안한 생각이 그 미래를 대비하고 불안을 통해서 그 현재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안도 필요하다는 걸 지금 조이가 좀 잘했어 불안해 하지만 잘했어 박수 쳐주고, 기쁨 입장에서는 불안이 싫어. 근데 불안이가 아직 계획이 1단계밖에 안 했어. 불안이가 원래 계획이라는 거는 여러 단계가 있는 거야. 기쁨에게는 여러 단계가 존재하지 않죠. 기쁨의 그 사이클이 도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팀을 나누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치가 자, 한번 팀 나누면 이제 이번 3일 내내, 사흘 내내 이 팀대로 간다. 자, 너네 이제 팀 어떻게 할지 잘 결정해. 그렇게 해서 팀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삼총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삼총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벨 주장이 빨간머리 벨이 야 일로와 하니까 주장 입장에서는 그 애들을 찢어 놓으려는 게 아니고 라일리를 챙겨주고 싶었겠지. 라일리가 또 이렇게 승부욕도 있는 것 같고 나를 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좀 또 여기에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일로와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이는 친구들하고 약속했는데 가야 돼. 그러니까 불안이가 아니 기쁨아 우린 미래를 기획해야 돼. 미래를 계획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불안이가 이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의 지시대로 선배들한테 가버려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불안이가 저 자아를 뜯어내버려요. 제자리에 돌려놔 해서 이제 제자리에 돌려놓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불안이가 저 자아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를 어디로 간지 모르는 저기다가 이제 던져 넣어버려요. 억압시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자아와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모순돼 있잖아. 그러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불안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죄책감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가 자아가,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를 외면하고 살면 저런 일이 벌어져요. 그 죄책감이 이제 굉장히 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안이가 컨트롤 패드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자아를 억압하고 컨트롤 패드를 장악하면서 라일리는 선배들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이가 저건 라일리가 아니야.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어떤 불안 때문에 선택한 거.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 중에 근데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내 가치와 위배되는 인생을 살면서 내 자아를 잃고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가 알아. 더 나은 라일리지라고 말해. 이거는 어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불안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질투도 내년에 친구들도 잘 사귈 라일리 이러면서 다 사회적인 감정이지 불안과 질투에서 불안이가 아니 새 자아를 만들면 돼 그러면서 그 주황색 기억을 갖고 가 불안의 기억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라일리를 만들자. 불안이 입장에서는 행동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따져보면 불안이는 라일리가 잘 살길 바래. 실은 모든 감정이 다 그래. 라일리가 잘 살길 바래. 그래서 불안이는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서 그 불안의 기억을 라일리가 핵심 기억으로 가져가길 바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념을 향해서 가려고 불안이 저 주황색 기억을 가지고 이제 신념을 만들려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도 기쁨이 핵심 신념을 만들도록 우리가 다 배려했는데 슬픔이는 지금까지 오지도 않고 슬픔이도 눈썹에 힘 빡 줬어 지금. 불안이 핵심 기억이 돼도 괜찮죠. 근데 불안만 핵심 기억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기쁨과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불안이가 정말 미안해. 너네들하고 같이 일하기를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불안이가 당황이를 시켰겠지? 당황이를 시켜가지고 이 기본 감정들을 싹 다 억압해버려. 라일리는 이제 삶이 복잡해서 너희보다 섬세한 감정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당황, 그리고 질투와 시기, 원래 실은 질투와 시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묶어서는 질투라고 할게. 질투, 그리고 불안, 그리고 저런 지루함. 이게 다 개인으로서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다 사회적인 감정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기쁜 거는 내가 혼자 기쁠 수도 있어. 내가 혼자 슬플 수도 있고 내가 혼자 무서울 수도 있고 뭔가를 만나면. 근데 저거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사회가 필요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그 틀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개인의 감정을 지금 묶어서 지금 내보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난 이 인사이드 아웃 2가 이게 참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또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미래를 기획할 때는 슬픔을 슬프다고 느끼면 되나? 아유 슬픈 거 모르겠고 기쁜 거 모르겠고 일단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지. 일단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불안이 다른 감정들을 통에다가 다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당황하는 감정이 억압을 하는데 당황하는 감정은 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야 애들 숨쉬게. 그래서 불안이가 영원히는 아니고 라일리가 1군 선수가 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만 불안이가 걱정 마 우리만 믿으라고 하거든요. 이게 살짝 이 초반부를 보면 불안이와 이 패거리들 이 네 감정들이 악역 같아 보여요. 근데 절대 아니죠. 절대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 불안이는 정말로 라일리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어. 불안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불안할 때 여러분들은 불안에 지배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내 모든 걸 바꿔줄게. 여기에 이제 불안을 심으면 그 불안이 이제 자라나면서 다른 신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건부 신념이 생겨. 지금 너무나 명확하잖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 슬픔, 얘네들 기본 감정들 다 유배시켜버리는 과정이잖아요. 태양만 들어가면 다 잘 될 거야. 여기서 지금 파이어폭스만 들어가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조건부 신념이 생겨버려. 그렇게 이제 불안이의 주도하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라일리의 모든 비밀을 숨겨놓는 그런 감옥이래요. 모든 비밀을 숨겨놓는 감옥에 감정들을 가둬버렸어. 감정들을 가둬버리고 우린 억압된 감정들이야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건 비유적도 아니지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부정한다라고 한다고 환영에 만나 그러면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거든요. 빙봉과는 다른 캐릭터인데 좋아한 블루피라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인데요. 블루피라는 캐릭터를 좋아했다는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끄러우니까 저걸 감춰놓는 것 같아요. 라일리는 아직도 그 프로를 좋아해. 블루피라는 캐릭터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또 캐릭터가 나오는데 게임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빙봉은 뭔가 그 감동이 있었거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상상력과 추억. 이거는 너무 어떤 특정한 그 시대를 공유한 느낌이다. 그러면서 뭐 게임 캐릭터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라일리의 그런 숨겨놓은 비밀들. 그래서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금 그 게임 캐릭터의 능력은 저렇게 이제 동그랗게 몸을 말아가지고 앞으로 가는 그것도 대굴대굴 뭐 빠르게도 아니고 굴러가는 그게 능력이 이제 전부인 뭐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게임 캐릭터 이제 랜스구나. 초라한 공격력을 가진 그런 랜스. 그래서 랜스가 이들을 풀어주려고 뭐 이렇게 막 몸으로 퉁퉁 부딪히는데 안 돼. 다른 숨겨둔 비밀이라는 캐릭터가 또 나오거든요.
이 캐릭터가 뭐였지? 그렇게 이제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액션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탈출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이들은 탈출을 해가지고 본부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버럭이는 본부로 바로 돌아가자. 여기서 기쁨이는 라일리는 거기 없어. 자아를 찾으러 가야 돼. 자아를 되찾기 전에 못 가. 자아를 찾아야 돼. 근데 거기서 뭐 이제 소심이는 일단 소심하니까 아니 기억의 저편까지 가자고 억압된 그곳으로 가자는 거야? 근데 이제 이들은 어쨌건 경찰을 피해서 마음의 경찰들을 피해서 지금 계속 억압시키려고 하는데 감정은 어떻게든 삐져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감정들은 자아를 찾으러 감정을 잃어버리면 자아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아를 되찾기 위해서는 감정을 마주해야 돼. 그게 제가 인생 PT에서 감정으로 시작하는 이유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 기억의 저편까지 흘러가서 그렇게 라일리의 자아를 되찾아서 본부로 가자. 그게 이제 기쁨이의 계획이죠. 근데 기쁨이의 계획을 보면 굉장히 투박해. 기쁨은 미래를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투박하고 단순해. 예를 들어서 불안이의 미래 계획은 그 똑같아요. 현실하고 똑같이 시뮬레이션으로 해갖고 그 불안이 컨트롤 패드가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걸 딱 꽂으면 그 안에서 막 3D로 보인단 말이에요. 현실하고 똑같이. 근데 기쁨이의 미래 계획은 어때? 그냥 애가 장난치는 것 같아. 기쁜 마음만으로는 미래 계획이나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전의 라일리로 돌아갈 거야. 그 다음에 불안이에게 걱정 좀 그만하라고 하면 걔가 미처 생각 못했다며 고마워하고. 너무 기쁨이 같은 단순한 생각이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 그러면 불안이가 미처 생각 못했네 하고 그냥 그럴 줄 알지. 그리고 포옹한 뒤에 절친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반 감정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1인칭 사고를 할 때 존재했던 애들. 그런 게 저게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 사회적인 감정을 가진 애들하고 조합이 되면서 그게 한 차원 성숙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자아통합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자아통합의 과정을 인사이드 아웃2는 액션 활극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자아를 찾아서 그렇게 막 헤매고 있는 그 와중에 자아는 점점 빛이 줄어들고 있어. 저렇게 빛이 줄어들고 있고 어느 순간 저 자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감정을 억압하고 불안함 속에서만 쭉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슬픈 어른의 모습 같네요. 그리고 다시 라일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신세력들입니다. 불안이는 일찍 일어나요. 계획적으로 살아. 꼭 불안한 사람들의 행동 같지. 속도전이거든.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열심히 하죠. 그래서 불안이의 주도하에 라일리는 혼자 새벽에 혼자 링크에 나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이어워크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자 훈련을 막 하고 있죠. 스스로에게 굉장히 가혹하지. 불안한 사람은 계획적이고 가혹하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못 견디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라일리에게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해요. 여기서 놀는 것처럼 하는 것에서 실은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안이 없이 가는 뭐 천재들이 가끔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이 없이 프로가 될 수는 없겠지. 경쟁이 뭐야? 여기 질투가 경쟁인 거잖아요. 질투는 경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원동력을 삼고 불안이는 내가 미래에 불안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비하고 당황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황이라는 감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룰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규칙을 준수하려고 하고 주라함은 지금 현재 어떤 따분함, 지금 무료함 아니면 안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그때 주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일찍 와서 훈련하고 있는 라일리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주장이 역시 애들에게 너 참 잘할 거라고 했는데 너 참 대단하구나. 이래서 막 주장이 막 조언도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불안으로 생겨난 기억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 기쁨이가 있었으면 주장을 만났을 때 기뻤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이 끼어들어 있었어야 되거든. 근데 감정을 다 억압해가지고 불안함만 있어. 주장을 봐도 불안함만 있어. 빨리 해야 되고 조급하고 이 감정들 속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 지금 여기에 이제 불안과 질투 그런 것만 있는 거야. 무기력, 무료함 그런 것들이 또 존재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공세를 퍼부어가지고 빨간머리 벨 선배의 마음을 잡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선배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해주고 이따 나 친구들이랑 그 팀원들이랑 같이 밥 먹을 거니까 놀러와 배달시켜 먹게. 그러니까 이제 라일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가야죠. 그때 이제 다른 동료들이 이제 우르르 들어와요. 그때 원래 친구들도 들어와서 이제 라일리 안녕 인사하거든. 근데 이 감정들이 라일리가 원래 친구들이랑 이어지지 않게 해. 왜냐면
원래 친구들하고 벨이랑 지내면 라일리가 그 주장이나 지금 친해져야 되는 사람들하고 못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이랑 만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쟤네들을 외면했을 때의 슬픔, 이런 걸 다 억압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불안과 질투, 당황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라일리는 주장에게 어떻게든 다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섯 감정들이 의식의 강인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갑니다. 원에서는 생각의 기차를 타고 거기서 추상화의 과정, 그러니까 생각이 추상적인 거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의식의 흐름의 강을 쫓아갑니다. 재밌는 비유야. 피자를 타네요. 근데 여기서 그냥은 안 되고 저 튜브를 타고 본부로 돌아가가지고 본부에서 저 의식의 강을 움직여야 된대. 여기서는 저는 아까 기쁨의 사이클이라고 말했는데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슬픔이네. 슬픔을 통해서 감정이 억압된 상태를 깼네요. 그거는 그 친구들을 외면한 나의 어떤 슬픔, 연민, 누군가에 대한 연민, 그런 거를 통해서 깼네요. 이거 여기서 영화에서는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쁨의 메시지로 불안에 저항하지만 불안에 지배당한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슬픔의 감정으로 나에 대한 연민,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걸로 불안에 지배당한 상황에서의 내 의식을 흐르게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이제 슬픔이를 보낼 거야. 그렇게 이제 슬픔이를 본부로 소환시킵니다. 근데 이제 슬픔이 난 너처럼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쁨이 강하지, 불안에 저항할 수는 있지. 근데 그 감정의 여백을 만드는 거는 슬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이는 슬픔이를 되게 인정하죠. 둘 다 파란머리 스타일로 기쁨이는 슬픔이를 인정하고 슬픔이를 돌려보냅니다. 슬픔이 어렵게 꾸역꾸역 다시 감정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 결국 어떤 불안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려면 기쁨의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불안만 쫓고 살고 있을 때 불안한지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거는 기쁘다, 내가 불안했었네, 이게 아니라 뭔가 슬프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불안한가? 나 불안에 휩싸여 있었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에 휩싸인 상태에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는 슬픔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깨려면 기쁨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벨이 뭐 맛있는 거를 줘도 라일리 입장에서는 맛이 없어도 뭐 맛있다고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불안이가 계속해서 불안이 주도하에 기억들이 형성되잖아요. 뒤에 자아는, 불안을 통한 자아는 아직 형성되진 않았어. 저쪽에 지금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는 꺾여서 꺼져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자아가 막 형성되려고 하고 있죠. 불안한 삶을 계속 살면서. 그렇게 이제 의식의 강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라일리의 의식의 강에 브로콜리가 떠다니거든요. 근데 방금 라일리가 그 주장이 준 골판지 식감이 나는 초콜릿을 맛있다고 말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그때 의식의 흐름에 강해서 브로콜리가 떠내려와. 그러면 라일리 입장에서 지금 먹고 있는 건 어린 시절에 느꼈던 브로콜리에 대한 그런 혐오감이 느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억지로 먹어야 됐던. 그러니까 그 의식은 내가 지금 꼭 브로콜리 먹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이제 흐르는 거지. 의식의 강을 통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브로콜리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 와중에 불안이는 새로운 기억들을 쭉 가져와서 하키만 잘하면 친구가 생길 거야. 그런 조건부 신념들이 점점 자라나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는 와중에 원래 신념은 점점 가라앉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런 상황에서 더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시합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코치의 빨간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빨간 노트에 감독의 생각이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적혀 있어. 그렇게 해서 막 펌프질을 해놔버리죠. 그래서 이제 불안이의 불안은 또 더 도집니다. 우리가 1등이 아니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 원래 이제 기쁨이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뭐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그런데 이제 지금 라일리는 긴장해가지고 막 버벅대. 지금 선배들하고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으니까 더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들이 왜 웃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웃는데, 거기서 또 어색하게 웃으니까 여기서 이 제어가, 지금 라일리는 계속 긴장, 불안 이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온전한 감정을 즐기질 못해. 자기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이랑 질투가 지금 같이 막 이걸 하면서 조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질 못해. 어색하게 생각해. 그때 당황하는 거지. 그 와중에 이 다섯 감정들은 계속해서 의식의 강을 따라가고 있고요. 진짜 그 선배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가 돼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라일리가 미시간 출신이 아닌데 저게 오해를 샀어요. 잘못 들었나 그럴 거야. 그래서 이걸 미시간이라고 계속 불려. 그게 자아를 잃어버린 거를 저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그룹 좋아해? 라일리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을 말하지 않고 선배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룹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어떤 그룹 좋아해? 여기서 이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그 멋진 그룹들을 기억 속에서 불러오려고 언니들에게 눈치를 보고 언니들을 맞추려고 그걸 불러오려고 기억을 막 빠르게 불러오니까 기억에 슬픔이 딸려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불안함 때문에 어떤 기억도 어떤 감정도 다 외면하고 현실에만 충실하고 막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린 시절 꿈이 있던 그 내 자아가 있던 시절에 음악이 거리에서 들리는 거야. 그때 슬픔이 밀려오면서 그 음악을 듣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존재할 수 있죠. 그렇게 슬픔이 기억에 휩쓸려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기억 저편에 묻어뒀던 슬픔이 기억이랑 같이 끌려와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기쁨을 의식적으로 불러오려는 시도, 그게 우리를 치유시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선배들이 뭐 아직도 그런 그룹 좋아하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원래 라일리가 진짜 좋아하는 그룹에 대해서 약간 비우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던 그룹을 완전 너무 좋아요 하면서 살짝 비꼬듯이 지루함이 얘기를 하죠. 그때 따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의식의 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기를 부정한 거거든. 의식의 강을 따라서 어떤 오래된 생각과 기억들이 오는데 여기서 자신을 비꼰 거란 말이에요. 네, 나나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감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비아냥 대협곡 그러면서 다 무너진대. 내가 무언가를 비아냥됨으로써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목표에서 멀어지는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걔네 진짜 그 그룹을 진짜 좋아하면서 뭐 안무도 직접 짤 정도로 좋아했는데 저렇게 스스로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존재를 비아냥됨으로써 그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의식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모험을 통해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가 좋아했던 그룹들을 계속 막 비아냥대고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라일리 무슨 소리야? 너 걔네들 좋아하잖아. 친구들이 아직 그 다른 감정들이 나오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콘서트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응?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맞아 무지하게 재밌었지 하고 계속 비아냥대는 것으로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아냥 거릴 때마다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의식 그리고 본인이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가 무너져 버리니까 기쁨이는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고 그냥 결국 다른 데 가요. 현실에서의 라일리는 친구들하고는 거리감이 생기고 선배하고는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한계가 있죠. 그러면서 또 불안얘기에 맞는 기억이 또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날 시합이 있으니까 뭐 일찍 자라. 굉장히 중요하다. 입단 테스트는 아니지만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니까 잘해라 라고 하면서 선배들이 또 라일리에게 또 희망을 심어주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렇게 됨으로써 불안이의 주황색 기억은 계속해서 늘어가요. 계속해서 불안이의 기억은 늘어가고 그 여기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지금 라일리의 신념은 불안으로 가득한 신념들이 라일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뭐 기쁨이와 슬픔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본부로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기쁨이가 다시 본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기쁨이가 슬퍼해. 기쁨이가 울어. 이거는 감정의 혼란, 자아 통합 과정에서 이루는 감정의 통합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쁨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자 이제 누가 슬픔인 거야? 만화적 허용인가요? 기쁨이는 슬프고 버럭이도 연민을 느끼는 것 같은데 버럭이가 위로해. 너 실수도 했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버럭이가 막 거기에서 같이 잘해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라일리는 또 오늘 하루 또 잘했다라고 하고 또 잠자리에 드는데요. 이제 불안이는 팀원들이 받아줬잖아요. 근데 뭐야 이제 감독 눈에도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불안해. 불안은 끝이 없어. 계속 불안이 불안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황이는 조금 그 안에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감정들이 없어도 될까라는 당황스러운 감정이니까. 근데 그때 당황이 슬픔이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당황스러운 감정은 뭔가 규칙을 준수하고 남들과 같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순종적인 마음이 있지. 당황은 바른 길로 인도시켜주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슬픔은
지금 감정을 마주하고 다시 감정이 다시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실마리인 거고, 그래서 당황과 슬픔이 만나는 거죠. 내가 슬픔을 마주하면 당황스럽겠지. 억압시켰던 슬픔을 마주하면 당황스럽겠지.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당황이가 슬픔이를 그냥 숨겨줍니다. 그렇게 슬픔이 그 안에서 매뉴얼을 읽고 어떻게 감정을 되살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불안이는 그 바카스 같은 거 막 엄청 막 먹으면서 거기서 또 계속해서 이겨내고, 불안은 계속 힘내서 불안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상상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의식의 강으로 건너는 건 실패했으니까 상상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상상의 나라다 하고, 야 신난다, 여기 신나는 상상의 나라지 하고 기쁨이가 얘기를 하는데, 상상의 나라가 되게 황폐해졌어. 여기서 이제 베개 공작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불안이가 지배했어. 불안이가 여기 인력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불안이가 최악의 가능성을 전부 생각해서 그거를 대비하고 그걸 시뮬레이션 하도록 만들어. 원래 있던 그런 뭐 꿈과 희망의 나라에서, 그런 상상의 나라에서 한 구역을 원래 가지고 있던 상상력이 불안을 만나면서 불안의 지시하에 상상력을 미래에 대한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라일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예측해가지고 쟤네들이 마치 꿈을 보여주듯이 막 득점 기회를 놓치고 넘어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감정들 입장에서는 불안이가 상상력을 이용해서 라일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근데 불안은 라일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라일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런 거를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라일리는 잠을 못 자. 자꾸 불안이가 돌리는 부정회로, 불안회로 때문에, 불안한 상상 때문에 눈이 계속 번뜩번뜩 뜨여. 잠을 못 자고. 내일이 마지막 중요한 시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1편에서는 꿈이 다양한 꿈들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불안이 계속해서 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막 다양한 막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라일리는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쁨이 잠깐 침투해가지고 그 다른 거를 그립니다. 라일리가 모두에게 점수를 따고, 근데 불안이는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이런 걸 하면 안 돼. 불안 입장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 안 돼. 그러면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안 돼. 81번 누구야? 그래서 뭐 패셔니스타가 되고 아주 좋은 생각들, 좋은 상상들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편안한 생각들을 하면서 라일리는 그래도 잠이 듭니다. 누가 이렇게 긍정적인 거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야. 불안이도. 기쁨아 너 거기 있지? 기쁨이가 있는 걸 알았어. 그러면서 경찰을 출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가 근데 일어나가지고, 야 너네들 불안이 말 좀 듣지 마. 끔찍한 상상으로 라일리가 바뀐다고. 라일리를 바꾸려고 해. 근데 거기서 불안이도, 기쁨아 다 너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불안과 기쁨이 싸우는 게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불안은 이래야 라일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기쁨이는, 야 그러지 말고 라일리 괴롭히지 마. 그래서 기쁨이가 여기서 이제 점유율 싸움을 해요. 기쁨이가 저기에서 불안이는 본부에서 지시하고, 여기서 기쁨이는 여기서 지시하고, 자 너네들 우리 기쁜 생각도 하게 하자 이러면서 하는데, 불안이가 이미 굉장히 많이 지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기쁨이가 이제 한두 명 정도에게 그 기쁜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머릿속에서 기쁜 생각, 불안한 생각이 충돌해서 싸우고 있는 거를 형상화 시켜놨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기쁜 생각들이 퍼지면서 라일리가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서 잠이 듭니다. 현실 감각이 없지만 그래도 막 기쁜 상상을 하면서, 나쁜 상상하지 말고 좋은 상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의 저런 불안한 상상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베개 싸움하는 곳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 이 공간이 베개 싸움 하던 그런 상상력의 공간이야. 그 공간을 개조해서 불안을 상상하는 데 쓰였다는 게, 자기 전에 하는 행동. 어려서는 자기 전에 뭐해? 베개 싸움 하다가 지쳐서 자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베개 싸움 하던 시간을 불안한 상상을 하면서 자기 전에 한단 말이에요. 라일리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쁨이의 활약으로 불안이의 불안을 깨버립니다. 이게 깨지는 거를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라일리는 이제 잠이 들었죠.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고, 불안이는 지금 당장 불안한 상상을 멈추니까 그 안에서 좀 힘이 들지만, 또 하나의 또 아이디어를, 불안한 아이디어, 불안이와 질투가 함께 합심해서 떠올릴 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감독님의 빨간 노트. 감독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라일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잠이 깨버려. 노트 내용을 꼭 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질투가 지시를 해요. 야 노트 보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불안하고 시기가 꽁짝을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노트를 훔쳐보러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몰래 그 노트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아를 잃어버려서 그래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슬픔이가 야, 나 감정이 노트 훔쳐보러 갔어.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가 야, 그거 잃어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슬픔아 네가 막아. 이제 그 슬픔이가 그걸 뭐 어떻게 막죠? 그래서 라일리가 그 노트를 이제 훔쳐보러 갑니다. 근데 라일리가 이 장면에서 저거를 안 걸리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노트까지 가거든요. 근데 노트를 보려다가 멈춰. 그때 그 장면에서 슬픔이가 저 컨트롤 패드를 장악해요. 이제 따분이의 그거를 빌려서 한 건데 저 안에서 노트를 보려는 자신이 죄책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행동까지 하고 있지라고 스스로 깨닫는 무언가 영화 속에서 이건 악당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나죠. 그래도 개과천선하는 그런 악당들 중에 물론 라일리가 악당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픔으로 묶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슬픔이 지금 라일리의 감정을 조종해서 라일리가 저 노트를 보지 않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슬픔이가 라일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일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지.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신념하고도 연결돼 있죠. 현재 어떤 거는 일단은 나중 문제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될 건가가 중요해. 그게 이제 불안이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불안이가 다시 컨트롤을 잡게 되니 라일리는 그 노트를 펼쳐봅니다. 그렇게 이제 불안이는 슬픔까지도 억압을 해버리고요. 묶어놔버려. 그러면서 그 노트에 써 있던 거는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은 야이씨 어떡하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불안은 힘이 더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감독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지? 강력한 불안으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라일리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혼자서 고민을 하니까 이 아이디어 폭풍이라고 그 지금 감정들이 지금 상상의 풍선을 타고 오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이디어들 나쁜 생각들이 얘네들을 공격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라일리가 이런 나쁜 아이디어는 못 떠올리게 하되 그러면서 막 다 쳐내는데 거기서 그런 아이디어를 부수자고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아이디어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그 수많은 라일리가 떠올린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감정들이 선별하는 거지.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렇게 큰 아이디어를 타고 다시 본부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렇게 지금 나머지 감정들은 이제 자아를 찾으러 갔고요. 지금 불안이는 새로운 강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디어.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머리를 염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친구들과는 그만큼 좀 거리가 생긴 거고 친구들이 또 외면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배는 야 빨간 머리 멋지다. 그래서 캠프 동안에는 팀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선배는 바로 이게 잠도 못 잔 것도 알고 좀 걱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라일리는 세 골을 넣는 것, 세 골을 넣어야만 해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빨간머리 벨 선배가 2골을 넣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3골을 넣으면 여기에 올 수 있겠지라는 또 조건부 신념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라일리는 뭐든 할 수 있어. 새로운 라일리는 불안에 지배된 라일리죠. 그래서 저걸로 새로운 신념을 가서 또 심으러 갑니다. 새로운 신념을 이제 불안이가 심고요. 그리고 불안이가 심은 신념으로 새로운 자아가 자리 잡는데 그 와중에 기쁨이가 원래 난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를 다시 손에 넣긴 해요. 그 와중에 불안이의 신념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아. 불안이 만든 이 신념이 난 부족해. 난 부족해 라는 신념이 자리를 잡아. 불안이 좀 당황해요. 나는 더 잘할 수 있게 얘가 3골을 넣어가지고 무조건 더 미래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난 부족해라는 신념이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된다라는 조건부가 되니까 지금 현실은 부족해라는 신념이 자리를 잡으니까 불안이도 그걸 애써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해.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뜻이야 이러면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계속 할 일을 합니다. 다른 감정들은 지금 자아를 찾았다고 슬픔 얘기합니다. 근데 당황이가 그때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원래 방금까지 불안이가 묶어놨던 슬픔이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가 막 당황하거든. 슬픔과 당황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슬픔이가 기존에 있던 저거를 부셔버려.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는 버튼 있잖아요. 그게 기억 회피였잖아요. 이렇게 탁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보내버리자 튕 보냈었잖아. 그거를 부셔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기억 회피의 버튼이 이제 부서지면서 그게 기억을 억압해놨던, 기억을 회피해놨던 그곳을 덮치면서 거기가 다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그 난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억압된 감정들, 그런 감정들에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가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시합이 시작이 됩니다. 기쁨이는 혼자 괴로워했었고, 그리고 그 불안이가 완전히 지금 머릿속을 다 지배하고 있는, 불안이만이 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일리는 열심히 그 시합에 임하고 있는데, 난 부족해라는 메시지가 라일리 머릿속을 울리면서 그 시합을 하다가도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쳐가요. 골을 넣으면서도 난 부족해라는 얘기가 머릿속에 스쳐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감정들, 라일리는 지금 2골을 성공시킵니다. 라일리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간의 비겁한 수단까지 쓰면서 2골을 성공시키고, 불안이는 팀에만 선발되면 다 용서될 거야. 불안이의 신념은 다 조건부죠. 현재 부족하고 현재 잘못하고 있어도 뭐만 하면 다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하고 있죠. 현재의 행복을 즐길 줄 몰라. 근데 그렇다고 불안이가 나쁜 거냐? 아니죠.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불안이 지배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이제 한 골만 더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감정들은 2골이나 성공시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쁨이와 다른 감정들이 이 자아를 가지고 그 억압된 나쁜 기억들 밑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억압된 감정, 억압된 기억들과 같이 쭉 터져 나오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들은 힘을 합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고요. 그렇게 폭파된 감정의 산, 억압된 기억의 산이 휩쓸려 나오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게 형상 이미지로 돼 있죠. 그 감정들이 기억들에 휩쓸려가지고 본부로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라일리는 하키 시합을 하면서 난 부족해. 나는 골을 넣어야만 해. 라고 하면서 사람이랑 부딪히고 또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때 라일리가 페널티를 먹어요. 너무 지금 거칠게 하고 있거든. 지금 라일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칠 정도로 막 험하게 하고 있으니까 코치가 야, 너 페널티 박스로 가. 2분간 퇴장이야. 퇴장당했어. 그래서 라일리가 여기서 퇴장을 당하니까 이 그레이스 원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동전 쏟았던 친구. 그때는 처음에는 떨어진 동전을 같이 주워줬던 라일리야. 그때도 친구는 이렇게 엎드려 있었지. 지금은 이 친구를 밀쳐서 부상당할 뻔했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실은 가장 괴로운 사람 중에 하나는 라일리일 거예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미안함, 그런 것들이 슬픔을 타고 올 때 그 슬픔을 억압하고 나는 잘못 없어. 제가 앞에 끼어든 게 잘못이야 라고 자기 슬픔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불안에게 더 힘을 실어주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누가 끼어들으래? 비아냥 계곡으로 자기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어떤 자아를 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저 힘든 감정, 슬픔을 마주하는 거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 근데 그게 결국 자아를 무너뜨리고 조건부 신념을 만들어서 다 괜찮아. 이기게만 하면 돼. 이긴다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게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자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지금 라일리는 저 상황에서 혼란을 겪겠죠. 그래서 라일리가 여기서 막 난 부족해. 그러면서 여기서 불안이가 공황에 빠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일리가 이제 거의 2분간 퇴장을 당했어요. 친구는 쓰러졌고. 그러니까 라일리는 거기에서 이제 막 머릿속이 막 혼란스럽고, 그리고 감정들은 지금 기억을 타고 본부로 휘몰아쳐 오고 있는 상태죠. 기쁨이가 저 자아를 가지고 지금 본부로 오고 있고요. 기억들과 함께 막 쏟아져 내리고 있죠. 그것이 저런 나쁜 기억, 좋은 기억, 잊고 싶은 기억들이 전부 자아를 형성하는 대로 다 내려와요. 다 쏟아져 내려와. 그러면서 그게 하나하나 다시 되면서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 거기에서 맥락상 맞지 않는 기억들은 억압시켜버리는데 지금은 내가 착하지만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나쁜 기억,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기억, 나의 추악한 기억,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추악한 면이 있는 것들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다시 신념이 되고 그게 자아를 형성하는 식으로 그게 지금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같이 이 감정들하고 얽혀가지고 지금 신념을 이루니까 여기서 생기면서 실망이구나. 이런 감정들. 누군가를 실망시킨 기억, 님을 실망시킨 기억. 그러면서 그 난 부족해라는 감정들을 마주한 라일리는 지금 아직은 이제 감정이 터져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는 그 기쁨이가 막 터져 나와서 감정이 터져 나온 걸 보고 있지만 지금 라일리의 상태는 기쁨이가 제자리를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이 가득한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이 통제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야. 통제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불안이 이거 왜 이래? 왜 이러면서 라일리는 다리를 막 달달 떨면서 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일지도 몰라. 그래서 불안이가 막 엄청 하면서 그 라일리를 감정을 조종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일리를 너무 몰아붙이잖아 이러면서 주변에서 그러는데도 라일리는 이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계속해서 움직여. 그래서 다른 감정들 막 슬픔이 당황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저 잘못된 신념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뽑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라일리는 숨을 몰아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안이 휘몰아쳐서 본인도 통제 바깥이야. 불안에 잡아먹히는 잠식돼가지고 잡아먹힌 상황이죠. 그때 다른 감정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신념을 뿌리 뽑는데 힘을 합쳐요. 그래서 기쁨이가 불안 곁으로 다가가서 불안이가 형체가 없어졌어. 불안은 형체가 없어. 그래서 기쁨이 불안에게 말합니다. 라일린 네가 정의할 수 없어. 그래서 불안이가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려요. 이거 진짜 되게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 이게 불안 가득한 사람도 불안하고 싶지 않거든. 어떻게 안 불안해지는지를 모르는 거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기쁨이가 라일리를 놔줘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기쁨이 불안을 데리고 그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까지 힘을 합쳐서 원래의 자아를 그 자리에다 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을 어쨌건 우리 마음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는 슬픔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면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우울감을 마주하는 당혹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 불안을 이겨내는 건 기쁨이야. 이게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요 상담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화돼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죠. 되게 흥미롭지. 그래서 자아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불안이가 미안하다고 해요. 기쁨이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불안도 나를 해치려고 불안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라일리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불안은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쁨이도 자기도 감정들, 기억들을 그냥 어디론가 그냥 보내버렸었거든. 그걸 깨닫는 거야, 기쁨이가. 그렇게 그냥 외면하고 억압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를 기쁨이가 깨달아. 슬픔을 수용했던 것처럼 지금 불안을 수용해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억압시켰던 기억들이 다 신념을 이루는데 작용을 하면서 예전에는 파랗기만 했던 자아를 형성했던 신념의 뿌리들이 이제는 색깔이 다채로워졌어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신념이 형성되고 원래 파란색 신념이었던 난 좋은 사람이야 라는 신념이 다른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념이 형성돼. 근데 그 새롭게 형성된 신념은 색깔이 다양해요. 난 이기적이야. 난 친절해. 난 부족해. 난 좋은 사람이야. 잘 적응해야 돼. 하지만 나답고 싶어. 난 용감해. 그런 다양한 색깔들이 그 자아를 형성해요. 하지만 겁도 나. 그게 진짜인 거야. 내 안에 정부 다 마주하고 그게 다 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게 성숙한 자아를 마주하는 거겠지. 그래서 꼭 성공해야 돼. 난 실수할까 봐 그래. 난 좋은 친구야. 나는 나쁜 친구야. 그러니까 기쁨이가 그걸 꼭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쁨들을 마주하면서 나의 다채로운 부분을 사랑해보는 거지. 그러면서 진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다른 감정들도 다 같이 그 라일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면서 라일리가 진정이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거. 근데 그 빈틈은 슬픔이 만들었고 그 안에서의 회복은 기쁨 주도하에 이루어졌죠. 그렇게 라일리는 그런 작은 감각들에 이제 다시 집중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요. 여기 이제 다 같이 감정들이 저렇게 껴안는 모습이죠. 그렇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라일리 저기 감정의 통합을 이루었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라일리를 위로해줍니다. 이게 사춘기 친구치고 굉장히 성숙한 친구죠. 여기서 사실 안 괜찮아라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너희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고 너네들 다른 고등학교 간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어. 너무 미안하다라고 진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말을 하죠.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나중에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서로 지금은 다른 팀이지만 서로 그렇게 꼭 껴안고 화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를 마저 치르고요. 이렇게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만끽하는 라일리에게 이제 빛이 닿은 거죠. 이제 밝은 면을 보게 된 거지. 계속해서 불안이라는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라일리는 있었다면.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 몸에서 그 노란색 빛이 이 라일리의 감정 컨트롤 패드로 이렇게 쭉 인도해요. 의식적으로 라일리가 기쁨을 찾는 거죠, 이거는. 기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래서 기쁨이가 컨트롤 패드에 다시 주인공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기쁨 주도하에 라일리의 컨트롤 패드는 다시 또 노란색 빛을 띠고요. 라일리는 또 시합에 즐겁게 임하면서 이 캠프에서의 마지막 시합을 이제 마칩니다. 여기에서 선배들하고 잠깐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아까 벨 주장이 이제는 미네소타라고 맞게 부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자아를 되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명단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그런 불안을 표현하는 막 불안해하고 있고요. 기쁨이는 그냥 기쁘게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불안이가 우리 떨어지면 부모님이 막 엄청 실망할 거야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불안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우리는 막 친구도 없이 외롭게 죽을 거야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가 뭐라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당장은 안 일어나. 그렇지? 그러면서 특별 의자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불안이를 편안하게 잠재웁니다. 우리가 불안을 마주했을 때 일단 불안을 좀 쉬게 하고 그래 뭐 지금은 안 일어난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안을 쉬게 하라는 뜻이겠죠. 불안은 혼자 안락한 의자에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패드 중간에는 기쁨이가 주도하고 있고요. 뒤에 자아는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고 그리고 불안은 뒤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려고 일단은 기다리고 있지. 항상 모든 시간에 불안이가 함께하지 않고 있는 이게 지금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이제 깨달은 거죠. 기쁨이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목표 피고 실증은 내도 지루하지 않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못 말리는 생각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모두 모여서 라일리가 되고 우리는 그런 라일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누구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감정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감정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지. 엉망이지만 아름다운 라일리의 모든 면은. 라일리가 누구야?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야. 우리의 감정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감정이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근데 그 감정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게 야 네가 이런 거니까 이거는 너는 좀 조용히 있어도 돼 라고 회의해 볼 수 있겠지. 이거는 라일리의 성장과 회복을 얘기해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라일리가 이제 웃으면서 끝나는데 거기에 입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